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짠테크를 시작하게 된 전략을 하게 된 계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짠테크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절약을 생활화했던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소비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년 전에 SNS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SNS를 하면서 참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같은 거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도 잘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이렇게 뭐 플렉스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뭔가 값비싼 술이라든지 뭐 분위기 좋은 카페 그런 곳들 많이 가면서 사진을 올렸었는데 좋아요는 많이 받았었죠. 근데 좋아요를 받아도요, 정작 제 통장 잔고는 전혀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절약을 통해서 내 통장 잔고를 진짜 참 좋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짠테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짠테크를 해서 얼마나 모았어요? 3년 동안 약 5천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아, 3년간 5천만 원. 예. 월급장이 볼급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요. 싱글일 때 열심히 하셔야죠. 얘기 들어보면 결혼하면은 나갈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용돈 생활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가장 이제까지 짠테크 3년간 5천만 원을 모으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절약의 기술 가운데서 넘버 3만 잡는다고 하면 세 가지만 가장 많이 모으게 해줬던 그 습관? 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선 가계부가 뭐 재차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는 채로 소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소비 습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생활비 달력 하루에 1만 원만 쓰는, 그 다이소 가시면 생활비 달력 달라고 하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이제 정원분께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포켓 안에,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포켓 안에 10,000원씩만 넣어서 생활을 하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은 뭐 어떤 카페에서 카페에서 커피 5, 6천 원 하는 게 10,000원을 쓸 때는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좀 소비를 좀 통제하는 데 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줄이기.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썼는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지 않음으로써 좋은 이유가 뉴런이라는 학술지에 따르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뭔가 현금을 쓸 때는 우리가 돈을 쓸 때 현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뇌가 통증을 좀 더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요,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뭔가 돈을 쓴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신용카드를 최대한 쓰지 않고 소비를 좀 불편하게 그리고 번거롭게 만드신다면은 절약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네. 아니, 네. 전에 저 TV에서 예. 짠돌이 뭐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나온 예. 거를 봤는데, 방송에서. 근데 그러더라고. 예. 이게 데이트를 할 때 예. 여자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A 커피숍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리스 스타벅스에서 보자. 예. 보통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데, 스타벅스 입구에서 보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안 들어가고 엄두가 입구에서 나는 만나는 거죠. 거지. 네.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커피도 그 100원짜리, 150원짜리 그 종이컵 나오는 그 자판기 네, 커피, 네, 네. 그걸로 가지고 공원에 가서 마시면서 나름대로 또 얘기했다고.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우리 이 홍승환 기자가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속 장소를 이제 아니, 우리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하는 그 남자친구를 만났다. 아, 정말 평생 나는, 뭐랄까,
뭔가 믿고 네네. 같이 살만한 아, 신뢰할 만한 동반자로서, 사람이다, 예. 동반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 상대자로 생각할지, 아 이거 인생 복잡하고 피곤해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이게 도저히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분은 2번 한번 찍어봐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저도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네. 아, 집에서 만나는 방법도 있겠네요. 카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SNS 탈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로. 네. 그런 그 가운데서, 그러면 보통 SNS 하면은 페이스북?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요즘.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뭐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SNS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다닌다라는 걸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 카카오 스토리는 내 아기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준이 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만약에 절약을 결심하셨다면은 SNS를 잠시 내려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샤이님은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하시면서 딸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러시는데. 몇 살이신가요? 20살이시라고. 범죄가 될 것 같은데. 나이가? 32입니다. 32이랍니다. 네, 선샤이님. 네, 지금 2번. 그러니까 이런 남자와 만나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65% 되고, 절반 이상이네요. 그 다음에 괜찮다, 믿을만하다 이런 분이 이제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절약을 하는 분을 만나면은 마트에 갔을 때 최저가 소비로만 하기 때문에. 아니지, 그 예. 무료 시식회만. 무료 더 자, 내가 오늘 점심 살게. 그리고 데려가서 무료 시식회만 한 바퀴 돌아도. 가슴 아픈 데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한 거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네네. 그래도 또 거기에 맞는 분들은 또 분명히 있다는 그렇죠,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분을 만나야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약하고 사는 것에 익숙하신 분이 그러지 않은 분을 만났을 때는 이거는 이제 둘이 서로 힘들어지는 맞습니다. 거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저랑 소비 습관이라든지 어떤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타입이 훨씬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의견 충돌도 있지 않고 오히려 의견이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투자를 시작할 때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뭘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건데요.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요, 뭔가 자신이 투자했던 어떤 종목이 순간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요, 투자하기 전에 좀 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실력으로 과연 내가 벌었느냐 아니면 운이 좋아서 벌었느냐,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경계심을 갖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쓰지 말자라는 거는 정말 짠돌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재테크 커뮤니티, 그러니까 짠돌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 이제 회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짠돌이 그 주인장 왔었어요. 그렇습니까? 저기 김 대표?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게시판이 있는데요. 뭐 짠테크를 오늘부터 뭐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선언을 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를 자르는 이미지거든요.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소비가 몇 배로, 현금을 쓸 때, 체크카드를 쓸 때보다 몇 배로 더 늘어난다는 점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줄이는 쪽으로 절약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여성분들 스트레스 쌓이면 백화점 가서 쇼핑한다. 뭐 요즘은 온라인 쇼핑한다라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긴 하는데,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백화점은 보는 곳이다. 사는 곳이 맞습니다. 아니라.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러면 백화점 안 가요, 아예? 저는 이제 백화점을 말 그대로 보러 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지라든지 옷을 살 때요, 백화점에서 직접
직접 결제를 하기보다는 백화점 안에 있는 상품 바코드를 보시면요, 숫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어떤 이 바지 상품의 어떤 코드 번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코드 번호를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어떤 네이버 검색창에 치시면은 오픈마켓에 좀 더 저렴한 가격, 최대 절반 가격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에 가실 때는 현장에서 결제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만약에 절약을 결심하셨다면은 이런 어떤 상품에 적혀 있는 고유 번호로 좀 더 네이버라든지 온라인 마켓에 검색을 해보시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절약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략에도 불 조절이 필요하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밥을 많이 해 먹는데요. 집밥을 할 때마다 늘 느꼈던 게 이 요리가 불 조절이 팔할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늘 불 조절을 할 때요, 강하게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요리를 좀 빨리 끝내고 빨리 먹고 싶은 생각에. 하지만은 이제 어떤 볶음 요리를 할 때는 강하게 불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뭔가 푹 끓이는 요리를 할 때는 약한 불에 오랫동안 끓여야 되는데요. 이 절약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자신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목표 금액에 따라서 무지출을 해도, 그러니까 하루에 영원 소비를 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만약에 어떤 기간이 너무 뭐 1년에 뭐 3천만 원이라든지 2천만 원이라든지 좀 더 큰 비용을 절약해서 모으고자 한다면은 짧은 기간 안에 조금 더 자신에게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스피드라든지 어떤 속도 조절, 그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해서 절약에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적금으로 평생 만기 소비 습관을 얻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적금에 대해서 정기 적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 예, 정기 적금도 있고 우리가 자유 적금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생활을 할 때 당시에 한 150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적금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5천만 원 모았다니까 월급이 얼마인지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200만 원 초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정확하게, 초중반? 예,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그래요. 없지만은 200만 원 초중반 가지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거 생활하기 바쁘다. 뭐 네네네. 한 달에 뭐 50만 원 저금하기 힘들다 네네네. 이러거든. 근데 100만 원만 저금해도 1년이면 3천 뭐 몇백, 아니 맞습니다. 1천 몇백이고. 네네네. 그러면 3년이면은 3년 5천 진짜 많이 모은 거네. 200만 원 초반대 급여 거의 절반 가지고. 이상을, 예, 맞습니다. 그러네.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당시 150만 원을 받았을 때 적금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소비를 할 때요, 150만 원을 늘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늘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까지 카드를 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과 연동된 이 체크카드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50만 원, 100만 원,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은 적금을 꼭 가입하셔서 저 같은 어떤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턴을 하시는 대학생분들도 꼭 인턴을 시작했다고 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기쁘게 소비하시지 마시고 꼭 적금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분들 이미 뭐라 그럴까요? 주부로서 네.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계부가 정말 필요하다. 맞습니다. 신용카드는 안 쓰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내 자식이 저래야 되는데. 막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영수증을 모아야 되는 이유 뭐 있을까요? 근데 보통 영수증을 모으느니 귀찮게 그냥 카드로 그냥 써버리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푼돈을 위한 재테크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영수증 버려주세요라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요, 영수증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으신 다음에 자신이 방문한 그러니까 영수증이 찍혀 있는 그 장소에 대한 리뷰를 남겨준다든지 어떤 별점을 남겨준다든지 네이버를 통해서요. 그렇다 보면은 뭐 50원에서 최대는 100원까지도
네이버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포인트로 어떤 1,000원, 2,000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꼭 버리지 마시고 모으신 다음에 포인트로 환급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